249쪽을 보시면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경우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십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할 테고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바로 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열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칼 두고 뛰어가면 안 돼요. 네, 위험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단하겠죠. 그래서 을 승소 판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는 이 을은 판결서 가지고 있죠. 이 판결서에 의해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서라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갑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을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때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을에게 채권자가 있을 때, 을에게 채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가 등기를 받아가게 되면 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싫으니까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까 갑에게도 등기 청구권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그 다음에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가 있죠? 이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걸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전부 다 갑에게 부과가 될 겁니다. 열받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 뛰어가면 안 되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판결서 한 장 주겠죠. 이 판결서 한 장 가질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이 등기 신청이 없어도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행 판결일 것을 요구해요. 이행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판결서 이렇게 있을 때 판결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좋은 일은 아니겠죠. 이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된 문장과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 법원이 내린 판단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론. 그리고 이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판결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게 판결서예요. 이때 이 주문은 보통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로 대단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이 이유는 수십 장이 될 수도 있고 수백 장이 될 수도 있고 수만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확인 판결. 갑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병은 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이라고요? 확인 판결. 그렇죠.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그 판결의 이름은 이행 판결입니다.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문의 끝문장이 뭐뭐 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형성 판결입니다. 이제 남남이 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즉 형성시키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요 A 지점부터 요 B 지점까지 분할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의 대표 주자예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필요 없이 그 즉시 분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판결 중에서 저기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되느냐?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 왜냐면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 무슨 판결이겠습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행 판결이에요. 이 이행 판결일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 판결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패소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좀